어서 오세요.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요청한 한국 기술, 세계가 놀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제1부 사우디 왕세자의 명령. 왕세자의 지시입니다. 당신이 직접 그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활동 중인 기술 전문 기자 라이나 하산이라고 합니다. 공식 직함은 아랍뉴스 테크 섹션 수석 기자이지만 사실상 사우디 왕실이 주관하는 주요 프로젝트에는 늘 그림자처럼 동행해 왔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기자증이 아니라 제가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의 이야기. 그게 제가 10년 전 이 세계에 발을 들였던 이유였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2029년 3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빠르게 울린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발신자는 나딤 아루세인 장관님, 제게 처음으로 마이크를 쥐어주었던 은인이자 지금은 사우디 산업부의 실세이기도 합니다. 라이나, 지금 당장 산업부 회의실로 오게. 무조건이야. 장관님의 음성은 단호했고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국왕 직속 산업전략본부의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익은 사람이 한 명 보였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르 왕세자, 비전 2030을 주도하는 사우디의 개혁 군주이자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왕세자께서 직접 기자인 저를 호출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미래도시 제로시티는 완성 직전입니다. 단 하나, 도시 신경망 시스템이 빠졌습니다. 그 기술은 한국의 기술자 이도현만이 갖고 있습니다. 왕세자님의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이도현? 분명 그 이름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업계에서 사라졌다고 알고 있던 전설에 가까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업계를 떠났습니다. 인터뷰도 협력도 모두 거절하고요.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님은 조용히 한 장의 문서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건 오래된 설계도 한 장이었습니다. 사우디 정부 로고와 함께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은 기계보다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도현.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딤 장관님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왕세자님께서 당신이 직접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라이나, 이번 임무는 언론인의 역할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자로서의 당신이 필요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이 제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10년 전 제가 저널리즘을 시작한 바로 그 이유와 연결된 어떤 감정이었습니다. 이도현. 그는 한때 사우디와 현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스마트 인프라 프로젝트의 수석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중도에 동생을 잃고 돌연 한국으로 귀국한 뒤 완전히 잠적했습니다. 그의 동생은 자율 시스템 오류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도현은 그때부터 모든 기술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세자님의 한마디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그 사람의 기술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근교의 작은 항구도시 군산이었습니다. 국정원 출신의 보안 담당관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이도현 씨는 그곳에 무선 통신이 차단된 채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망망포구라는 오래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그를 이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바다를 보고 나무를 깎고 낚시를 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은둔자. 하지만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묻지 않아도 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스스로 안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그를 마주한 건 바닷가를 걷던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흐렸고
조용한 파도 소리만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흰 셔츠에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나무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마르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도현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저는 사우디에서 왔습니다. 라이나 하산이라고 합니다. 사우디 산업부의 요청을 받아 당신께 꼭 전해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제야 책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왔다면 돌아가세요. 전 그들과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그의 대답을 들은 후 조용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취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다시 꺼내는 일이자 한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사람의 상처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보다 더 깊은 진심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2부 한국의 그림자 이도현의 상처. 그의 기술은 멈춰 있었지만 그 안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선생님과 처음 마주한 날 이후 저는 매일 그 바닷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다시 대화를 나누기 위한 구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가 만든 기술의 일부가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고 싶었던 제 안의 기자 본능 때문이었을지도요. 한국의 봄은 저에게 너무 낯설고 조용했습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과는 다르게 이곳은 너무도 고요해서 누군가의 감정이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아무 소리조차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저는 마을 어귀의 작은 슈퍼에서 선생님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라면 한 봉지, 그리고 참치 통조림을 들고 계셨습니다. 너무 평범한 손, 너무 조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을 마주한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그의 과거가 소리 없이 저를 덮쳐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찾아오셨네요. 네, 그때 그냥 돌아가기엔 드릴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작게 웃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제게 뭔가 미안한가 보죠?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고통을 사우디 전체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분이 지금도 선생님의 설계도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며 제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라이나 기자님, 사람을 잃는다는 건 기술로도 복구할 수 없는 오류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니, 그 기술이 만들어지던 순간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저는 군산 인근 병원과 지자체, 그리고 국과학 수사 기록을 열람하며 그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도현 선생님의 동생이자 당시 사우디 마이너스 현대 프로젝트의 현장 감리 책임자였던 이도겸 씨의 사망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사우디 리야드 외곽 지하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한 통신 시스템 오작동으로 현장 전체가 17분간 제어 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도겸 씨는 붕괴된 내부 구조물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형 이도현 씨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AI 제어 시스템의 오작동이 동생의 사망 원인으로 이어졌다는 이유로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한 채 귀국했고 이후로는 단 한 줄의 설계도도 다시 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이도겸 씨의 기록,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시스템은 멀쩡했어요. 그날 지하 통신 라인을 마지막으로 변경한 건 사우디 측 공사 파트너였고 그 연결점에서 비인가 변경 로그가 있었어요.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묻더군요. 그걸 왜 당신이 확인했죠? 기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를 바닷가 언덕 위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전기가 연결되지 않았고 컴퓨터도 없었지만 하나의 탁자 위에 오래된 A3 설계도 한 장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동생이 죽기 전, 형, 이걸로 진짜 사람을 살리는 도시를 만들 수 있겠지? 라고 말하며 사인했던 도면이에요. 그 도면 위에는 한 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도겸.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동생과 함께 꿈꾸었던 도시였어요. 그 순간 저는 그가 왜 10년 동안 기술을 봉인한 채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은 단지 도시를 제어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멈춰있던 시간 그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생님은 제게 물었습니다. 그 도시 지금도 건설 중인가요? 네. 왕세자님은 마지막 시스템이 없이는 제로시티가 진짜 미래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며 작게 중얼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그걸 믿고 있군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설계도 하나를 새로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꺼내든 펜, 아무도 보지 못했던 기술자의 손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3부 약속의 도시 제로시티에서 만난 진심. 그는 다시 설계도를 꺼냈고 우리는 다시 약속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이도현 선생님은 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이건 내 동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심장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기술자의 귀환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가 꺼내기까지 걸린 시간의 무게를 의미했습니다. 2029년 5월 사우디 리야드. 저희는 제로시티 프레젠테이션 데이 이틀 전 도시 핵심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송전 타워와 자율주행 셔틀, 태양열 패널로 뒤덮인 건축물들 사이로 이도현 선생님의 새로운 설계도가 설치될 공간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뇌이자 심장이에요. 나딤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경망이 이곳에서 출발해 도시 전역을 실시간 분석하고 에너지, 의료, 교통, 보안까지 모든 시스템을 연결합니다. 이도현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제 눈에는 그가 마치 오래전 이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기술이 아니라 그의 기억이 도시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왕세자님과의 단독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비공개였고 어떤 보좌관도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자님은 조용히 저를 마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왕세자님, 이도현 선생님은 그날 이후 한 번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동생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계획을 멈춰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말라고 했죠. 심지어 그의 동생마저도요. 왕세자님은 작은 상자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전 이도겸 씨가 제게 직접 보낸 영상입니다.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지만 이제 그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USB를 건네받고 저는 바로 이도현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시스템 연동을 앞두고 서버실 앞에서 긴장한 듯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밝게 웃는 청년. 형,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아요. 이 시스템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형 기술이라면 분명 돌파구가 있을 거니까요. 형, 내가 없어도 멈추지 마요. 우린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든다고 약속했잖아요. 화면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도현 선생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조용히 오랜 시간 흐느끼셨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은 마침내 다시 웃으셨습니다. 슬픔을 잊어서가 아니라 그 슬픔을 안고 전진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제로시티 프레젠테이션 데이가 밝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과 방송 카메라가 도시 상공을 촬영하고 있었고 세계 주요 언론이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발표장에 선 이도현 선생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 대신 한 명의 발표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저 라이나 핫산이었습니다. 기술은 데이터를 계산하는 기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기술은 사람을 기억하고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는 10년 전 사랑하는 동생을 잃은 한 기술자의 진심이 담긴 약속입니다. 관중석 어딘가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고 스크린에는 설계도와 함께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도겸. 무함마드 왕세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박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내 전 세계 기자들이 그 박수를 따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도시의 신경망 시스템은 정식으로 가동되었고 제로시티는 마침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도현 선생님은 도시 바깥의 전망대에서 도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동생에게 할 말을 찾은 것 같네요. 우린 정말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들었어. 라고요. 저는 사우디 언론인으로서 그 기술을 취재하러 갔지만 결국 사람을 마주하고 마음을 듣고 진심을 연결하는 기록자로 돌아왔습니다. 이도현 선생님의 기술은 사라졌던 것이 아닙니다. 멈춰있던 약속이 다시 이어진 것뿐입니다. 제4부 사막 위의 설계도 그리고 남겨진 이야기. 그의 설계는 도시를 살렸고 그가 남긴 선언은 사우디를 세계 기술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제로시티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던 그날 도시는 스스로 빛을 조절했고 사람이 다가오면 도로가 온도를 낮췄으며 노약자가 건널목에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 순간 세상은 사우디의 기술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국도 미국도 유럽도 아닌 사우디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라는 소문은 곧 확신으로 퍼졌습니다. 이도현 선생님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카메라 앞에도 서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세자님과 선생님이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동석할 수 있는 특별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자님께서는 먼저 깊은 목례를 하셨습니다. 도현 선생님, 제로시티는 이제 살아있습니다. 이 성공은 전 세계가 보는 사우디의 미래이자 선생님의 진심 그 자체입니다. 이도현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왕세자님, 도시의 성공은 시작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진화시키느냐입니다. 그는 서류 하나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계 52개국 특허 등록 문서였습니다. 신경망 알고리즘, 자가 최적화 루틴, 에너지 흐름 예측 시스템까지 제로시티의 핵심 시스템 전체가 국제 특허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술은 사우디와 저의 공동 지적 재산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추후 사우디 정부가 원하신다면 저의 팀과 함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왕세자님은 순간 멈칫하셨지만 이내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협력입니다. 기술은 공개되어 퍼지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가꾸는 자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그날 밤 선생님은 제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을 오픈소스화하고 떠나는 것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그건 결국 또 다른 누군가의 독점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기술의 주인은
기술을 만든 자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가장 진심으로 요청한 자여야 한다는 걸요. 며칠 뒤 왕세자님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제로시티의 신경망 기술을 세계에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사우디에 오는 이들에게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무기로 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진 나라와 함께 책임을 나누겠습니다. 이 선언 이후 제로시티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글로벌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사우디-한국 기술 동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공동 연구소를 사우디에 설치했고 이도현 선생님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제로시티 2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저에게 한 장의 설계도를 더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시입니다. 모래 속에 묻혀있던 시간을 이제 사막 위에서 완성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누군가 진심을 요청할 때만 열릴 겁니다. 그 도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공개되지 않는다. 기술은 요청된 자에게 책임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이도현. 저는 여전히 리야드에서 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이크보다 설계도 앞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술이 국가를, 도시를, 그리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